안녕하세요. 황상천입니다. 일주일 만에 한국사 수업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 자, 1,000원짜리 지폐인데요. 선생님이 그 사진을 조금 편집해 봤어요. 원래 1,000원짜리에는 이황이라는 인물이 계시는데, 제가 새로운 인물을 넣었죠. 이분이 누구인지 아시겠나요? 네, 바로 전봉준입니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미래의 화폐 인물로 이 전봉준이라는 인물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편집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전봉준이 주도가 되어서 일으켰던 동학농민운동을 비롯해서 동학농민운동 기간에 있었던 가부개혁, 그리고 동학농민운동과 가부개혁 이후에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부터 일어나게 되는데 내신이나 수능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흥선대원군 개혁과 개화정책 추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개화정책 추진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동학농민운동은 이 개화정책 추진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을 보면요, 당시 지배층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동학이 교세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학이 성격이 좀 변화하게 되는데요. 초기에서 그 교조였던 최재우가 억울하게 죽었던 사실을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는 교조 신원운동, 종교적 성격이었는데 이 종교적 성격을 넘어서요, 반외세, 그리고 외와 외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의병을 일으키자, 보국 안민 등 정치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격 변화와 아울러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는데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동학농민운동은 이 고부에서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 때문에 일어나게 되겠는데 그 이후에 안핵사 이용태가 이 농민 봉기 관련자들을 탄압함으로 인해서요, 무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관군과 이제 본격적인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고부 황토현 전투가 있게 되겠고, 나중에는 장성 황용총 전투에서도 동학농민군들이 승리를 한 다음에 전주성까지 점령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전라도 일대가 점령당하게 되니까 정부에서는 청나라 군대를 또다시 요청을 하게 되는데 우리 정부가 부르지 않았던 일본군도 상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세가 개입을 하니까 정부하고 동학농민군들은 전주 하역을 체결하고요, 집강소를 설치해서 개혁을 실시하게 되지만 일본이 경복궁을 침범한 다음에 가보개혁을 강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외세 사상을 갖고 있던 동학농민군들이 봤을 때 외세가 이렇게 쳐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봉기를 하게 되는데 전라도의 동학농민군들이 3례, 충청도의 동학들이 청산에서 모였다가 이렇게 논산에서 총집결한 다음에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북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북상 과정에서 이제 우금치에서 크게 전투가 있었는데 크게 패전함으로 인해서
동학농민운동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전개 과정을 다시 정리해 보면 동학농민운동은 전개 과정이 좀 중요한데 고부 봉기 단계 그리고 이제 1차 봉기 단계가 있겠죠. 그래서 1차 봉기 때 대표 전적지가 황토현 전투가 되겠고요. 전주선까지 점령한다고 했고 그 이후에 정부와 화약을 체결해서 집광소를 만들어서 개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후에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해가지고 가보개혁을 강요하니까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봉기를 하고 서울까지 진격하다가 우군치에서 패배함으로 인해서 동학농민운동은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여기 일본 깃발이 보이죠? 요거는 경복궁이에요. 일본이 경복궁을 쳐들어가고 있는 장면, 경복궁 점령, 경복궁 쿠데타 해가지고 바로 이제 1차 가보개혁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되겠어요. 가보개혁, 을미개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은요, 우리가 개화기의 갑신장변 동학농민운동으로 표출된 그 아래로부터의 개혁 요구도 있었지만 일본의 그 경복궁 쿠데타 이후의 강요 요걸 계기로 해서 시작됩니다. 가보 을미개혁은 상당히 복잡한데 1차, 2차, 3차 을미개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가보 1차 개혁인데요. 왜 중요하냐고 하냐면 정치, 경제, 사회면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우선 1차 때 보면 물러났던 대원군이 다시 들어오고요. 군국 기무처를 설치해서 개혁을 하는데 자, 개혁의 방향을 보면 정치, 경제, 사회면으로 국정과 왕실 사무를 분리하고 과거제를 폐지하는 정치적인 개혁이 있겠고 재정기관 일원화, 급납제, 은본위, 도량령 등 경제적인 개혁이 있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신분제를 법적으로 철폐하게 되겠습니다. 봉건적인 악습도 타파하고요. 그리고 12월에는 2차 개혁이 있는데 2차 개혁의 내용을 보면 지방하고 교육 부분을 손을 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차 때 홍범 14조를 반포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 수령의 사법 군사권을 배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각제, 내각 7부를 두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개혁 정책들이 있고 교육과 관련돼서는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게 되겠습니다. 자, 1차, 2차 개혁이고 3차 개혁으로 가보게 되면요.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승리하게 되지만 삼국 간섭을 통해서 조선에서 이제 일본의 영향력이 잠시 주춤한 틈을 타서 이 조선이 특히 민비가 미국이나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일본이 이 민비 명성황후를 제거해서 이 빼앗겼던 조선의 권력을 되찾아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민비를 죽이게 되는데 그게 을미사변이 되겠죠. 이 을미사변으로 이제 권력을 다시 잡은 다음에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은 뭐 이렇게 되겠어요. 근친, 단종, 태우소 양이 좀 많은데 이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단발령, 태양력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 가보을미개혁의 평가를 해보면 내용이 좋은 게 좀 있어요. 근대국가로 가는데 좀 필요한 게 있는데 부정적인 면은 일본의 강요, 그 다음에 침략적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예,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서재필입니다.
1884년에 갑신정변에도 참여했고 독립협회를 창립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좀 전에 갑오 을미 개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을미 사변 이후에 보면 아관 파천이 있게 되겠습니다. 위협을 느끼던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해버리게 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열강한테 여러 이권이 넘어가는 등 조선의 국권이 많이 흔들리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서재필이 조선으로 와서요,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독립협회를 창립하게 되겠습니다. 이 독립협회의 활동 방향은 이제 민중계몽,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 이렇게 되겠는데, 갑신정변 때 그 실패의 교훈을 삼아서 제일 첫 번째 했던 것이 민중을 깨우치자. 그래서 이제 독립신문을, 한글신문, 영문신문 이걸 발행했었고, 그리고 이제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 좀 중요한데요, 최초의 근대적인 민중 집회를 할 수 있는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재필은 이제 미국 사람이에요. 필립 제이슨.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공화국의 사람으로서 조선에 와서요, 자유민권 운동을 하게 되겠고 의회 설립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강개혁을 추진하면서 황제한테 건의사항 6개를 올리죠. 그게 바로 헌의 6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최초의 국민 참정권을 공인하는 의회식 중추원 관제 반포를 이끌어내게 되겠습니다. 독립협회의 요구도 있었고, 안팎의 요구에 따라서 러시아 공사관에 갔다가 고종이 결국 1897년, 여기는 어디냐면 지금의 덕수궁인데요, 환궁을 하게 되겠습니다. 환궁을 한 다음에 나라를 리뉴얼, 재편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조선 왕국이었다면 이제 황제의 나라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황제의 나라로 바꾸고 새롭게 개혁을 하는데 그게 바로 광무개혁이 됩니다. 이게 이제 1897년인데 대한제국의 개혁은 광무개혁으로서 원칙이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작한다. 동도 서기론적인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립협회의 개혁이, 주장했던 개혁이 좀 더 진보적, 입헌군주제, 공화제까지 간다면 이 광무개혁은 진보적이라기보다는 보수적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군주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독립협회의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려고 하다가 독립협회를 해산한 다음에 이 모든 권한을 황제에 집중하게 되는데, 요 대한제국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대한국 국제가 되겠습니다. 국방력도 강화하고요. 광무개혁은 또 이 경제면에서 개혁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요, 광무양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바로 토지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한 다음에 토지 소유 증명문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이것을 지계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지계 발급. 그 외에 이제 상공업 진흥책이나 근대시설 확충 등의 여러 가지 개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학농민운동, 갑오을미개혁, 독립회와 대한제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과제는 리로스쿨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주제 2가지를 뽑아보시고,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 기념일은 언제인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